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은 골드코스트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인스펙션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일단 프로젝트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라고 이제 여기 호주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보통 그 부동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빌딩, 건물,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신규 건축물,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주로 아파트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신규 주택단지 하우스 랜드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프로젝트 하면은 아파트나 뭐 아니면 타운하우스 그런 걸 이제 주로 말을 하고요. 유닛이라든지 하우스, 신규 하우스는 이제 뉴 하우스 랜드 패키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먼저 가는 곳은 호프 아일랜드를 이제 갈 거고요. 호프 아일랜드가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호주는 뭐 한국처럼 뭐 몇천 세대 이렇게 대단히 그런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그 대기업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뭐 대규모의 똑같은 획일화된 그런 그 아파트 단지촌이 이제 구성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환경성이 좋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단지가 크면은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공동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경제성하고 그 다음에 신미성하고는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세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쁘고 아름다웠고 뭐 독창적인 거를 하려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가격을 이제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죠?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이제 주택이든 뭐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름답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포기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호주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호주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집값이 비싸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경제적인 것이 더 집값이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디 코퍼레트도 많이 나오는데 훨씬 더 이쁜 거죠. 그리고 바디 코퍼레트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쁜 모습을 이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자재값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바디 코퍼레트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싼 집이 바디 코퍼레트도 비싸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이제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난방 효율도 좋고, 그쵸? 그 다음에 대규모로 똑같은 형태의 그런 그 주택들이 막 집단적으로 그렇게 있고, 이런 거가 더 값어치가 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말하자면은 더 좋은 집이고 더 비싼 집이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저는 그거는 조금 어디가 뭐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차이점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고 호주는 이렇다. 근데 저는 한국의 어떤 가격들은 대기업 그 재벌들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이 비싸게 팔려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 대기업들이 이제 직접 이제 뛰어들 만한 정도의 큰 단지들이 이제 비싸게 팔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좋다기보다는 더 비싼 아파트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주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대규모 단지들은 오히려 그 똑같은 매물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의 그런 아파트들은 공급이 많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있고요. 물론 메리톤 같은 데는 또 그 브랜드가 있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중국산 어떤 중국 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호주의 이제 메리톤 같은 아파트 건설 회사가 짓는 그런 데는 이제 좀 더 비싸죠, 가격이.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대단지는 많지 않고, 이제 아주 아파트 단지라도 뭐 많으면 3동, 보통이 뭐 1동 이렇게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게 될 호프 아일랜드 프로젝트도 아파트 1동짜리를 짓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내외부 그런 것들도 잘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하우스를 선호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우스의 장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에 그렇고, 하우스의 단점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하우스의 단점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손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집들이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지저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장이 나고 막 이런다는 거죠.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죠. 관리비만 내면 뭐 거의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고리 같은 거 고장난 거 있으면 그것도 관리실에 물어가지고서 이제 수리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바디컵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타운하우스조차도 별로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어요. 예, 거의 아파트랑 비슷하게 신경 안 쓰면서도 하우스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타운하우스가 사실 저평가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그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 이유예요. 하우스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데 타운하우스는 관리비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안 좋다, 이런 인식이 호주에서도 있어서 이제 하우스를 이제 선호하는데, 가격이 이제 유지비가 저렴하게 된다. 근데 그거는 하우스가 지은 지 뭐 얼마 안 된, 20년이 안 된 튼튼하게 지은 하우스일 경우에, 그리고 그 하우스를 이쁘고 뭐 깔끔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방치하면서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지비가 안 드는 거지. 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 됐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를 이쁘고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제 살려면 당연히 바디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돈만 들어가나요?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 시간도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분들, 특히나 뭐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 나는 빨리 회사 출근해야 되고 집에 오면 쉬어야 되고 뭐 여유 시간 있으면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야 되고, 뭐 집에다가 뭐 소소하게 내가 시간을 쓸 여력도 없고 하기도 싫다, 이런 분들은 아파트 아니면 타운하우스가 좋습니다. 예, 특히 뭐 타운하우스는 좀 외곽에 있으니까 시티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더 좋을 수가 있죠. 예. 다만 아파트에서 유의할 점은, 저는 딴 거는 모르겠고, 바닥을 그 마루로 카페트로 깔지 말고 마루로 깔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한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만 주면 마루로 이렇게 옵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카펫을 그냥 깔아버려요. 특히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마루를 깔아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루 깔면서 소음 측정도 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뭐 컴플레인 나지 않게 그 방음이 잘 되는 마루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미 만들어진 카페트를 걷어내고 내가 직접 마루를 깔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래층에서 막 시끄럽다라고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다 보상해줘야 되고 마루를 다 뜯어내고 다시 깔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하실 때는
그게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되는 회사도 있을 텐데, 아파트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뭐 10,000불 20,000불 더 주시더라도 반드시 마루를 깔아달라, 아니면 차라리 타일로 깔아달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좋은 팁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그거 빼놓고는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창고가 없다라는 게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거를 아주 깨끗하고 이쁜 아파트 실내 공간에다가 놔두기에는 좀 그게 공간의 낭비죠. 아파트들은 또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에도 아파트가 넓은 평수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뭐 잡동사니까지도 방 하나를 아예 잡동사니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그 공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잡동사니가 또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하우스, 외곽에 아주 저렴한 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거주는 뭐 아파트에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아예 사는 거니까. 아니면 렌트를 하나 하셔가지고 잡동사니를 놓는 그런 저렴한 하우스를 렌트를 이제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 렌트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시세도 너무 비싸졌고, 한마디로 350불 미만은 하우스 렌트를 하기가 힘들어요. 브리즈번에서 아무리 외곽이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문제가 이제 그 렌트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기 상하수도 뭐 잔디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하우스를 렌트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합쳐서 한 500불은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0불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창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다 틀리겠죠. 또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은 아예 그 커머셜 그 창고를, 스토리지 그 이제 외부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요금이 주에 뭐 50불도 되고 뭐 30불은 되려나? 한 100불도 되고,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특정 공간을 이제 창고로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공동 창고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잡동사니를 저장해 놓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그 돈이 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물건과 공간은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물건과 공간을 어떤 저장해 놓는, 그 물건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공간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물건을 살 때에도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거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가격, 같은 기능이라면 사이즈가 작은 걸 사시는 게 공간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사이즈가 큰 거는 그거는 안 사시거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물건들을 창고에 이렇게 다 저장해 놓고 있어요. 물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쓰면 다행이죠. 근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쓰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버릴 수는 없죠. 또 누구한테 뭐 돈 받고 팔기도 뭐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도시 외곽에 저렴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비싼 주택에서 산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은 빨리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 비용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나가게 돼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또 오늘 지금 호프 아일랜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터체인지인데 스테이 라우트 4 거길 지나서 이제 호프 아일랜드를 들어가는 그런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 평상시에는 그렇게 붐비지는 않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좀 여기가 막히고
하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지금 이 호프 아일랜드 쪽으로 가는, 여기에서 이제 생츄어리 코브도 가고, 여기서 이제 파라다이스 포인트도 가고, 뭐 이렇게 이쪽 지역의 주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 인터체인지를 지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오늘 그 인스펙션 할 아파트가 있는 부지, 디스플레이 하우스가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보실 때 집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뭐 구조라든지 뭐 집 자체의 차이라고 본다면은 뭐 뷰 정도, 층수와 뷰 이런 거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 다른 거는 이런 동네 서버브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버브를 선택하는 거고, 그 서버브에 있는 도로를 내가 사용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만큼 쾌적한지, 그 다음에 또 교통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제가 집 있는 앞에 도로는 80km거든요, 주행속도가. 근데 여긴 지금 70이죠. 그래도 70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답답하지는 않아요. 싹싹 풀리는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집 앞에, 바로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 주변에 있는 도로가 60으로 되어 있다. 60은 평균 속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막 50으로 되어 있다. 이래 버리면 굉장히, 저는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 동네, 차를 몰고 가는데 과속 방지턱이 막 한 2개, 3개, 4개씩 막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저는 그런 집, 저는 극혐입니다. 근데 그건 제 뭐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차가 과속을 안 하니까 아이 키우기에는 좋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뭐 바이키들 왱 하면서 다니는 이제 훈족들, 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없어서 조용하고 안전하다, 동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거가 나한테는 좋으냐, 맞느냐,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가격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개인차가 다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호프 아일랜드로 진입하는 이 교차로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무난한 편입니다. 70km 속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것도 또 굉장히 짜증나요. 신호등이 없는 게 좋거든요. 물론 도심 안에는 없을 수가 없죠. 신호등이 도심 안에는 있는데, 도심이 아닌 좀 약간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곳곳에 신호등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 동네는 좀 싫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라운드어바웃 시스템이 있는데 뭐로 신호등을 줘가지고 그 시간 낭비를 다 시키는지, 기름 낭비, 시간 낭비. 그래서 저는 신호등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동네를 선호하는데, 지금 호프 아일랜드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동네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는 지금 강물이 보이고 경치가 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호프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아주 뭐 멋지고 아름다운 정도는 아닌데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깔끔하고, 도로도 라운드어바웃으로 잘 돼 있고요. 다만 M1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1에서 그래도 한 7분 정도? 7분 정도는 들어갑니다, M1에서. 그 정도면 뭐 먼 거는 아닌데, 그래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보다는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안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택단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5분 정도 왔고요. 좀 더 지나면, 지금 왼쪽으로 가면 이제 생츄어리 코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쭉 직진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라브라도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 일대가 이제 호프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조트형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골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연령대가 중장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좀 사시는 동네고요. 반면에 여기에 뭐 대학교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그런 그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뭐 카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조금 이제 중장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용하고 안전하고 경치 좋고 골프장도 가깝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지금 아파트 건설 타워가 있는데 저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좌회전을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하우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보이시죠? 네. 보통 아파트들은 뷰가 좋은 데에 위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강가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위치를 하거나, 강가 바닷가가 아니면 적어도 이제 탁 트인 데 또는 지대가 높은데 그런데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다리 너머로 강이 이제 흐르는 게 보이겠고요. 이거를 강이라기보다는 커널이라고 해야 되겠죠. 커널. 지금 여기 보시는 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그런 그 전경입니다. 아파트가 건설될 부지고요. 그리고 그 이 아파트 부지 앞에는 그 커널, 운하라고 하는데, 이 강이긴 강이죠. 강 지류인데 물이 천천히 흐르게 해서 배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데를 이제 운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저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시죠? 예, 디스플레이 하우스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디스플레이 하우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코스트 중심부에서 호프 아일랜드까지 오면서 아파트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